절도죄로 경찰 조사받는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데 필요한 3가지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 물건 가져와서 중고나라에 팔았다. 이런 분들은 무혐의 못 받으니까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물건을 실수로 가져온 사람 혹은 돌려주려고 했다가 까먹은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혐의 받는 데 필요한 3가지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비밀로. 첫 번째,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 물건을 실수로 가져온 경위를 경찰 입장에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술 마시고 일행들이 술집에서 나갔는데 일행이 두고 간 물건인 줄 알고 내가 챙겼다 라던가 내 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 혹은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집어왔다. 보통 이런 진술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전, 후 상황을 봤을 때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내가 변명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물건을 잘못 가져가고 나서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2달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물건 잘못 가져간 거 알았을 텐데 왜 안 돌려줬냐? 경찰이 당연히 세세하게 물어보고 수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범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 사건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점에 갔다가 다른 사람 신발을 바꿔 신고 와서 절도죄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신발을 신고 가서 어디에 놨는지, 신발 벗을 때 내 신발이 아니라는 걸 왜 몰랐는지, 신발 신었을 때는 내 신발과 느낌이 다를 텐데 왜 몰랐는지, 이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받지 않으면 당황해서 불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건 하나 더 볼까요?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 핸드폰을 들고 나온 다음에 심지어 잃어버려서 피해자한테 돌려주지도 못하고 절도죄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가져간 이유는 뭔지, 가져간 핸드폰이 왜 없어졌는지, 그렇다면 핸드폰 가져간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핸드폰을 왜 가져갔고, 왜 돌려주지 못했는지 철저히 진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내가 조사받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비밀로. 무혐의 받는데 필요한 2번째, 증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진술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찾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절도죄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는 잘 없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도 잘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일행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주장이라면 당시에 내 일행이 그런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내 물건과 비슷해서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다는 주장이라면 내 물건과 비슷하다는 증거, 이런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증거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저 그냥 처벌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변호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발 절도 사건 있죠. 의뢰인은 본인 신발과 디자인이 비슷해서 다른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겁니다.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신발과 의뢰인 신발이 외형상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어두워서 신발 구분이 어려웠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현관 사진도 직접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것까지 사진 찍어 제출하냐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의뢰인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맡긴 겁니다. 다른 사건, 아까 핸드폰 절도 사건에 제출했던 증거 보겠습니다. 이게 내 핸드폰과 비슷해서 헷갈렸다는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 핸드폰과 의뢰인 핸드폰 기종 사진을 제출했고 아예 제품 사이즈 규격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져간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내 사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친절하게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진술에 부합하고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서 제출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비밀로. 무혐의 받는 데 필요한 3번째, 판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 경찰이든 검사든 나한테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판례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판례를 정확히 찾아서 제출하면 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발 절도 사건에서는 비슷하게
신발 바꿔 신고 갔는데 무죄 판결 나온 판례를 제출하고, 핸드폰 절도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무죄 판결 받은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발, 핸드폰, 이 피해 물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된 건지 그 이유가 비슷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사건도 이런 이유로 물건을 가져간 거고, 이 판례도 이런 이유로 물건을 가져간 건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 사건도 무죄가 맞으니까 재판으로 보내지 말고 무혐의로 끝내달라고 내 사건 담당 경찰이나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재판까지 안 가고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고 싶다면 판례를 꼭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비밀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두 사건은 재판까지 안 가고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부츠를 몰래 신고 간 절도 사건. 경찰이 유죄로 판단하고 송치했지만 불기소 결정을 받았죠. 광주 동부경찰서 핸드폰 절도 사건. 다른 사람 핸드폰을 가져가서 잃어버렸지만 경찰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 받았죠. 정리해보면 진술, 증거, 판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도죄로 무혐의 처분 받고 싶다면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진술 미리 준비해야 되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비슷한 판례 꼭 제출해야 됩니다. 나는 전과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절도 사건을 다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상담 신청하시면 무혐의 가능성 있는 사건인지부터 바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로.